자, 오늘 알아볼 것은 미밀의 만화 대사입니다. 님들 세계선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총통이 미대를 합격한 세계선, 특유의 말빨 덕분에 총학생 회장이 된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만약 이런 세계가 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는 식으로 쓰이는 표현이죠. 평행세계랑 비슷한 개념이지만 세계선에는 반드시 if가 포함된 채로만 쓰인다는 거. 닌텐도가 399달러인 세계선. 야, 이거 너무 매운데? 근데 세계선이 밈이었음?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번 주제에 맞게 만화에서 나온 개념이죠. 무슨 소리시죠? 세계선이란 수학자 헤르만 민코프스키가 1908년도에 그 아래 문서도 보셨어야죠. 슈타인즈 게이트에 등장하는 설정. 우리가 밈으로 쓰는 세계선은 슈타인즈 게이트, 줄여서 슈타게란 작품에서 유래된 개념입니다. 슈타게는 주인공 오카베가 여러 시간선을 넘나들며 최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죠. 그럼 시간선은 어떻게 넘나드냐? 얘가 과거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하거든요. 과거로 보내는 메일을 D메일이라고 하는데, D메일을 받은 사람이 과거와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게 분기점이 되어 세계는 두 갈래로 나뉘는 거죠. 작중에선 이를 세계선이 바뀌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더 깊게 파고들면 다이버전스가 어쩌고 어트랙터 필드가 저쩌고 진짜 정신 나가니까 우리는 세계선은 if 세계관이란 것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원작 게임은 2009년에 발매, 애니메이션은 2011년에 방영했는데 그 당시에는 세계선을 밈으로 쓰진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말이죠, 슈타게가 명작인 거야 본 사람들은 인정할 텐데 이게 그 씹덕들 사이에서나 통하는 작품이라 절대적으로 보면 사실 그리 유명하진 않거든요. 그런 작품에서 나온 개념이 어떻게 밈이 된 거냐? 찾아보면 2018년 9월에 검색량이 피크를 찍고 그 이후로 쭉 유의미하게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뭐가 있었냐? 바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당시에 많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지만 그래도 가장 이목이 쏠렸던 종목은 역시 축구였습니다. 왜냐? 손흥민 선수의 입대 여부가 걸려 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병역 문제를 해결 못했었단 말이죠. 안 그래도 이전부터 면제받을 기회를 귀신같이 놓치는 바람에 하루가 멀다 하고 놀림받았습니다. 속보 손흥민 은메달 획득. 말고도 이 군대로 끌려가는 손흥민 짤, 뭐 디지털 풍화가 되도록 쓰였죠. 그러니까 어땠겠어. 아시안 게임은 사실상 손흥민 군대민 피버타임 수준이었어요. 특히 16강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 이란을 만났을 땐 뭐 거의 이미 입대한 수준이었다니까. 아니 입대 수준을 넘어 아예 군생활을 하는 중이었어요. 뭐 수류탄 훈련하고 화생방하고 선임한테 갈굼당하고 등등 이러고 놀면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세계선의 손흥민이란 토대가 알차게 쌓여갔는데, 근데 이승우랑 황희찬이 각각 한 골씩 넣으며 8강 진출에 성공해내고야 맙니다. 고개 드세요 손흥민씨, 당신 아직 군인 아닙니다. 흥민이 형 입대. 놀랐잖아 이 새끼야. 이런 과정을 거치며 현실에서는 금메달을 향해 나아가는 손흥민이 존재하는 반면 인터넷에서는 기어코 원사까지 달아버린 다른 세계선의 손흥민이 존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결승까지 도달한 대표팀, 심지어 한일전. 근데 이 경기가 진짜 피말렸던 게 90분 내내 서로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인터넷에선 어땠겠어. 1시간 반 동안 입대와 퇴소가 끊임없이 반복됐다니까. 허나 연장전에 들어서며 이승우 선수가 첫 번째 골을 기록했고, 뒤이어 황희찬 선수가 쐐기골을 넣으며 기어코 세계선을 붕괴시키고야 맙니다. 세계선이 붕괴한다. 허나 일본의 우에다 아야세 선수가 만회골을 기록하게 되는데, 어째서 또다시 세계선이 붕괴했다 말았다 계속해서 교차된 끝에 마침내 경기가 종료되며 대한민국은 금메달을 따게 되었고, 손흥민이 입대하는 세계선은 완벽하게 붕괴되었습니다. 미래가 바뀌었다. 너는 꼭 행복해야. 이것이 슈타인즈 게이트의 선택인가? 오퍼레이션 노 아미 L 프사이 콩그르. 아니 스토리 존나 짜기적이야. 세계선 밈은 어쩌면 아는 사람만 아는 매니악한 만화의 독자적인 개념으로 남을 수도 있었지만 전 국민이 양껏 즐긴 밈의 필수 요소로 쓰인 덕에 그 후광을 등에 업고 인터넷 전반으로 퍼져나갔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이렇게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당시 얼마나 핫하게 쓰였는지 좀 찾아보니까 베트남이랑 4강전을 할 때 베트남 응원단이 속보 손흥민 입대 라는 팻말을 들고 응원했을 정도라는 거. 아무튼 현재까지 세계선은 앞에서 보여드린 예시처럼 if 스토리를 이용한 드립을 칠 때 애용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찾아보니 승리의 여신 니케 쪽에서도 종종 사용되고 있던데요. 니케는 잡몹을 잡는 순서에 따라서 클리어 유무가 판가름될 만큼 아주 조그마한 요소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게임이더라고요. 때문에 무한 리트를 하며 스테이지를 공략한다를 세계선을 찾는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
저번 영상에서 귀주톱 얘기를 했는데 귀주톱 중에서는 유독 주술회전이 밈 부자고 귀칼이랑 체인소맨은 아무래도 메이저 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체인소맨에서 파생된 땡땡의 양말은 나름 많이 쓰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먹방을 하는 기안84를 예능의 악마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체인소맨 세계관에는 수많은 악마들이 존재하는데 각 악마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우의 악마, 총의 악마, 토마토의 악마, 박쥐의 악마 등등 때문에 밈으로 쓰일 때는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붙이는 식으로들 쓰이고 있죠. 땡땡의 악마 밈이 체인소맨 바깥에서 유의미하게 쓰인 최초의 사례는 전 젠지 감독 고동빈에게 붙은 밸류의 악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는 초반 주도권이 아예 없지만 후반에 리턴이 확실한 이른바 고밸류를 지향하는 감독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야 좋아 보이지 프로씬에서는 그 초반을 버티기가 개빡세서 실용성은 떨어진단 말이죠. 허나 기어코 그 전술로 팀을 강팀으로 만들어냈기에 그에게 밸류에 미친 감독이란 뜻으로 밸류의 악마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대충 느낌 오시죠? 땡땡의 악마는 순수한 찬양이라기보단 와 이 새끼 진짜 땡땡에 미친 새끼네 이런 느낌의 칭찬으로 쓰이는 겁니다. 체인소맨 작가 본인에게도 1화의 악마라는 별명이 붙었죠. 왜냐? 그가 체인소맨 이전에 연재한 작품이 바로 흔히 용두님이로 불리는 파이어펀치거든요. 1화 하나만큼은 진짜 정신 나간 새끼. 그 이후에 진짜 정신 나간 새끼.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말이죠. 그리고 요게 또 특이하게 아예 돌판으로 넘어가서 주접글로도 쓰이고 있더라고요. 뭐 여자의 악마, 남자의 악마, 테스토스테론의 악마, 직캠의 악마, 느조의 악마 등등 아무래도 어감 자체에서 호들갑 냄새가 좀 나다 보니까 주접글로 써도 위화감이 없기 때문인 듯합니다. 다른 밈도 하나 볼까요? 시체가 말을 하네. 이게 원래는요 등장인물 중 누더기마인가 코스모란 애가 있는데 얘네가 생긴 게 진짜 딱 봐도 시체처럼 생겼거든. 그래서 얘네를 보고 시체가 말을 하네 란 대사를 친 건데 현실에서도 말이죠 시체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맛있어요. 쏘가리는 처음 먹어보는데. 처음 먹었어? 쏘가리는 처음이지. 어? 저번에 한번 먹었는데? 나 없었어. 시체가 말을 하네. 주로 연인 사이에서 아찔한 실수를 한 경우에 쓰이죠.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요 몰컴하다가 엄마한테 딱 걸려서 변명하고 있는 아들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시체가 말을 하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밈은 유독 전자의 경우에서만 쓰인단 말이죠. 왜 그런 거냐? 시체가 말을 하네가 유행하기 이전에 이미 같은 괴의 밈이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직장 돌아 생파 가서 신나게 놀고 집 오는 길에 여자친구 만나서 같이 떡볶이 먹은 적이 있음. 갑자기 궁금해서 여자친구한테 자기 생일 때는 우리 뭐 먹었지?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떡볶이 먹었지. 지금 먹고 있잖아. 하는 거임. 알고 보니 그날이 여자친구 생일이었음. 근데 그거 까먹고 다른 여자 생일 파티 갔다 왔던 거임. 오늘 피곤한가 보네. 귀신이 쓴 글이 보이네. 야 진짜 아찔한데 이 댓글이 유명해지며 연인 사이에서 큰 실수를 한 사람은 항상 귀신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시체가 말을 하네랑 거의 다를 것도 없는 표현이죠. 이후 체인소맨에서 이 컷이 나온 뒤 밈이 대체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다른 시체들의 글도 좀 볼까요? 여보 2월 12일이 무슨 날이지? 뭔가 기념일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여보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 또 그러네. 뭐지?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생일도 아니고. 생일 맞아. 응? 누구 생일? 땡땡 언니 생일. 그렇습니다. 와이프의 대학 선배이자 제 전 여친의 생일. 시체가 말을 하네. 이번 주 로스트아크 3주년 이벤트를 해요. 5만원짜리 패키지를 사야겠어. 우리 2주년은 신경도 안 쓰면서 어이가 없네. 시체가 말을 하네. 와이프 운전면허 필기 떨어졌다. 그거 병실 아니면 다 붙는다고 입 털어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체가 말을 하네. 자, 인기가 많은 작품일수록 밈으로 쓰이는 대사도 많은 법. 그에 맞게 전통의 강호 원나블은 그냥 밈이 발에 채이는 수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천해천 클래스가 누구냐? 당연히 블리치죠. 어떤 대사가 밈으로 쓰이냐고요? 모든 대사가요. 물론 모든 대사까지는 좀 과장이지만 그래도 블리치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밈이 되었기에 그 상황마다 어울리는 블리치의 대사를 가져다 쓰는 건 사실입니다. 하다 블리치 대사뿐만 아니라 작가가 적어놓은 19절까지도 밈으로 갖다 쓰는 수준이죠. 이렇다 보니 블리치 대사가 쓰일 각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대사들을 이용한 만담의 장이 열리곤 하죠. 만해. 그만해! 같은 글이 쓰였다. 바로 댓글창에선 집에 가서 말하지 마라. 내 지갑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마. 내가 바닥에 눕겠다. 지갑에 현금이 사라졌다? 이렇게 만담의 장이 열린다는 거죠. 사실 이런 감성은 본토인 일본에서 먼저 유행했습니다. 왜냐면 블리치의 대사들은 하나같이 밈 포텐셜이 충만하거든요. 약간 뭐랄까 그 문장의 모양새는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럴듯한데 자세히 보면 딱히 알맹이는 없고 허세가 가득한
근데 그렇다고 그게 딱히 싫지는 않은 좀 똥꾸릉내라 해야 되나? 병신 같지만 끌리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이런 걸 흔히 포엠이라고 부르거든요. 약간 중2병이 걸렸을 때 쓸 법한 그런 문장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상은 썩었다 이런 느낌. 자신에게 잔뜩 취한 문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없는 그런 글을 가리키는 거죠. 펀쿨색자가 일본에서는 포엠 고이즘이라고 불린다는 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블리치의 작가 쿠보타 이토는 일본에서 아예 포엠의 스승이라고까지 불린다는 거. 덕분에 블리치의 모든 대사가 만담을 위한 재료로 쓰이는 겁니다. 일본에선 어떤 식으로 쓰였냐? 블리치 작가가 땡땡이라면 이란 글을 적어서 만담에 판을 깔고 거기에서 다 같이 드립을 치는 식이죠. 예를 들자면 쿠보타 이토가 담임을 맡은 반에서 벌어질 법한 일들. 출석 번호가 0부터 시작함. 펜을 양손으로 들면 성적이 오른다. 형씨는 알고 있나? 마라톤 대회에서 몇 킬로미터를 뛰는지. 13km. 차드의 교복이 사라졌다. 차드의 란도셀이 사라졌다. 차드의 급식비가 사라졌다. 차드 너무 괴롭힘 당해서 웃었다. 이런 식인 거죠. 딱 봐도 현재 우리가 쓰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죠. 아, 이게 그대로 수입된 건가 보네요. 글 작성일 2012년. 네, 일본에선 엄청 예전적부터 유행하던 거예요. 거의 1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유행하게 된 이유는 2022년 블리치 천년혈전편이 방영된 덕입니다. 판이 잘 깔린 상태에서 마다라메 이카쿠 밈이 블리치 커뮤니티 바깥으로까지 유행하기 시작하며 블리치 만담 또한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이죠. 각만 보인다 싶으면 블리치 대사가 냅다 튀어나오던 광란의 시대가 열렸었는데 그때쯤에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이런 영상이 떴거든요. 안동 청년 창업기업 수제맥주 경화수월 출시. 야, 이거 클릭 어떻게 참냐고. 싱글벙글하며 바로 클릭해 봤더니 느리구나. 알고리즘에 뜨는 것조차. 댓글은 이미 불착이 나 있더라고요. 도수를 그렇게 높이지 마라. 효모와 제어하고 싶지? 내가 내 발로 서겠다. 13도 데이 세로. 맥주 이름 기가 막히게 지은 덕에 마중물이 잔뜩 들어왔고 신난 제조사도 냅다 노를 저으며 한정판을 출시했습니다. 홍보 문구는 뭐였냐고요? 만취. 이제 내가 바닥에 눕겠소. 우리 회사의 신제품 경화수월 보유 능력은 완전 만취다. 야, 여기 노 좀 저을 줄 아네. 아무튼 흔히 원나블 중 최약체로 블리치가 꼽히곤 하는데 제가 보기엔 블리치는 좀 평가절하 당하고 있어요. 여기는 만화 자체의 재미도 재미지만 그 뒤로 부산물로 따라오는 만담이 진짜 본체라니까. 사실상 만화계의 등촌 칼국수 볶음밥이다. 그러니 님도 블리치 보실? 또 보죠.